상원으로 고생했어. 자, 우리가 지금 볼 건 누구야? 방금 순전 누구니? 빗면에서 뭐가 똑같다 그랬어? 가수는 무조건 똑같다. 질량 상관에서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밑에 갑니다. 등가속도라고 했을 때 공식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있지? 우리가 3페이지 나왔지? 3페이지 봅니다. 첫 번째 보이는 V0 플러스 AT라는 공식이 있고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거 있고 세 번째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요 세 가지야. 근데 유도하는 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근데 유도만 잠깐 한 번만 시키고 나갈게. 유도를 한 번 시킨다는 얘기는 A는 T분의 V 마이너스 V0지. 그래서 V가 뭐였다? 나중 속도다. V0가 뭐였다? 처음 속도였다. 그럼 결과적으로 식을 조금 변형시키면 AT는 V 마이너스 V0 나오죠? 맞아요? 넘기면 어떻게 돼? V0 넘기면 첫 번째 식 나오죠? 첫 번째 식 나왔어요. 두 번째 갑니다. S를 구할 땐 이게 조금 편해요.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VT 그래프라고 나올 거고요.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V0, V. 됐죠? 그러면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랬어 얘들아? 넓이가? 이동거리. 그래서 우리가 이동거리는 총 이동거리는 S1과 S2를 더하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S1은 어떻게 구합니까? S1은? 여기가 T였어 시간이. 그럼 어떻게 돼? 넓이니까 V0 곱하기 T가 될 거고 S2는 어떻게 구합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죠? 그럼 얼마 돼?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V 마이너스 V0네. 근데 V 마이너스 V0 누구였어? V 마이너스 V0 여기 나와 있지. 어디 여기 있구나. AT죠. 넣으세요. 그럼 S2는 2분의 1 AT의 제곱. 따라서 S는 어떻게 돼?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그래서 식 유도해라 절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야. 내신용 문제 안 나와. 됐지? 근데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은 좀 알아둬야 되니까. 세 번째 누구야?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 뭐가 없어? 1번, 2번 식하고 다른 게 뭐가 없어? 뭐가 없어? 시간이 없지. 그럼 시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소거하는 얘기지. 그럼 자 여기에서 요거 식에서 조금만 변형시킬게요. T는 A분의 V 마이너스 V0죠. 이걸 어느 식에다? 2번 식에다 대입을 할 거예요. 2번 식에 대입하면 얼마 될 거냐? S는 V0 곱하기 A분의 V 마이너스 V0 될 거고요.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T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분의 V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죠. 됐어요? 이거 정리할게요. 여기 A 제곱 A 지워져 버리면 S는 A분의 V0 V 빼기 V0의 제곱 더하기 2A분의 V 제곱 마이너스 2V0 V 플러스 V0의 제곱 여기까지 나옵니다. 맞습니까? 밑에 분모 다 날려버릴 거야. 2A를 다 곱해버리면 2AS는 2V0 V 더하기 빼기네 더하기 V 제곱 마이너스 2V0 V 플러스 V0의 제곱 해주면 정리하면 얼마 돼? 이렇게 나오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식은 이렇게 나온다까지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됐죠?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예를 들어 문제 갑니다. 비행기가 착륙 후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정지했어요. 근데 900m를 이동 후 정지했대요.
900m를 이동하는 정지했대. 몇 초 할래? 몇 초 동안 갔다고 할래? 몇 초? 10초. 10초가 걸렸습니다. 됐죠? 두 가지를 구하세요. 그러면 착륙했을 때 속도를 구하시고요. 두 번째,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착륙 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습니다. 됐죠? 이걸로 구해보세요. 착륙했을 때 900m 이동했을 때 정지했습니다. 10초에서 착륙 시 속도, 가속도 두 가지 구해주세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 어느 하나를 구하세요라는 말은 안 합니다. 지금은 막 여러 개로 구하세요. 구해보신 다음에 가장 맞는 걸 찾으시면 돼요. 저게 몇 년 전이지만 수능 특강에 실렸던 문제 2점짜리 문제지만 시험 쉬운 문제란 얘기죠. 구했어? 모르겠어요. 왜? 증가속 줘야지. 그럼 공식을 쓰라는 얘기죠. 공식을 써도 돼요. 아니면 다른 거 써도 돼요. 그래프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주는 거 참 말이 없구나. 주는 원래 저렇게 말이 없는데? 주는 너 왜 이렇게 말이 별로 없어? 괜히 다 했어. 뭘로 했어? 네, 확인했어요. 뭘로 했어? 왜 풀했어? 공식을 했어? 공식을 했어? 그러니까 공식이 좋다는 얘기도 있어. 공식으로 해도 돼. 공식이 나는 수학 푸는 거니까 그게 좋아 라는 얘기도 있어. 그대로 보면 돼. 수능 들었어? 선택했니? 내가 좀 지내봐. 모르겠어요. 비행기가 착륙해서 브레이크에 걸어서 쭉 하다가 멈췄겠지. 비오겠지. 그걸로 하면 되겠다. 공식 저 공식대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조금 변형시켰어요. 일 분 정도만 더 드립니다. 1분만.
30초 남았습니다. 지금은 식을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봐야 되는 단계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써봐야 나중에 뭘 쓸지 알거든. 자, 시간 됐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일단 900m 이동했다라는 얘기는 얘가 뭐야? 이게 S죠. 얘가 뭐야? T죠. 정지했다는 얘기는 나중 속도가 0이란 얘기예요. 처음 속도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속도를 구하라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공식을 씁시다. 너 뭐 썼어, 태연아? 두 번째 거, 세 번, 1, 2, 3 중에 몇 번째 거 썼어? 아까 맨 처음에 그 등가속도 그거 썼어. 등교수 못 썼어? 등가속도 속도가 가속도가 일단은 나누기 2에서 하는 거 썼었는데. 그게 평균 지금- 속도? 네. 평균 속도. 자, 일단 우리 이렇게 써. 평균 속도가 얼마야? 900m 곱하기 10초. 아니다, 미안하다. 이게 900m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 맞아요? 그럼 얼마야? 90. 90이죠. 네. 2분의 나중 속도가 얼마야? 0. 0. 처음 속도? 몰라. 몰라. 그럼 물음표는 얼마야? 됐죠? 두 번째 가속도 어떻게 해볼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180이 변했죠. 돼요. 쉽게 구해주죠. 됐어요? 어차피 이동거리라고 하는 건 뭐였으니까 평균적인 속도 곱하기 시간을 하면 이동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도 돼요. 두 번째, 저 등가수 공식으로 한 번 더 풀어봅시다.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 거 쓸 거야, 세 번째 거 쓸 거야? 두 번째 거 쓸래? 900m는 V0가 얼마야? 모르죠? 곱하기 10이야.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가 없죠. 여기서 여기가 A가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A가 없으니까 A 대신에 뭘 쓸 거야? 얘 쓸 거야. T분의 V-V0 쓸 거야. 그럼 얼마 돼? T분의 V-V0. V는 어차피 0이니까 마이너스 물음표. 맞아? 곱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맞습니까? 요거 날려버렸어? 그럼 얼마 되니? 10, 90은 물음표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물음표. 이렇게 되네? 넘기면 180은 물음표가 되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A는 어떻게 구해? A는 T 이대로 그냥 똑같이 구하시면 돼요. 지민아 너 어떻게 구했어? 저 그래프 써. 그래프도 봅시다. 세 번째 공식 써도 똑같아요. A 대신 이거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립시다. 그래프가 어떻게 그릴 거냐? 그래 여기다 쓸게요. VT 그래프예요. 됐죠? 처음 속도 알아 몰라? 모르죠. 멈췄대. 몇 초 있다 멈췄대? 10초 있다 멈췄대요. 여기까지네? 이거 먼저 듣고선 쓰세요. 이거 됐어. 이거까지 10초인데 멈췄지? 넓이가 얼마래요? 넓이가 뭐랬는데? 이동거리잖아. 900m. 성태야 그럼 여기 얼마? 180. 아까 전에 얘기할 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였다? 가속도였다 했지. 그럼 얼마 돼? 10분의 180. 물론 마이너스지만. 그럼 얼마 돼? 마이너스 18. 뭐 이렇게 따지면 되죠. 그래프로 보셔도 되고 공식으로 써도 되고 이걸로 써도 돼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 중에 찾으셔야 돼요. 어떤 게 가장 최적인지. 근데 상대적으로 누가 제일 힘드냐? 얘가 제일 힘들지 않냐? 이게 제일 힘들지. 이걸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그래프로 풀면 거의 90% 이상 다 풀려요. 이런 거다. 등가속도 운동 이런 거에서. 근데 물론 안 풀리는 것도 있긴 있어. 그런 경우들은 어떻게 돼? 그때 공식을 쓰는 게 맞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아까 전에 뭐야? 평균 속도 잘 써먹는다 했지? 이걸로 써먹으면 돼요. 좀 전에 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어떤 걸로 써야 돼, 얘들아? 동영이 어떤 걸로 써야 돼? 네가 편한 대로. 네가 잘 되는 걸로. 그러니까 얘들아, 어떤 게 정답은 아니야. 어떤 걸 써야 된다는 아니야. 어떻게 하시는 게 맞다고? 내가 실수 안 하고 잘하는 거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제일 정확해. 그러니까 내가 실수 안 하고 잘하는 게 빨리 문제 잘 풀 수 있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약간 니네한테 약간의 압박을 주면 이걸 쓰든지 이걸 쓰든지. 이걸 쓰면 좋은 게 뭐냐면 한 방에 다 끝나거든. 이동거리 나오죠? 기울기 나오죠? 그럼 한 방에 다 나오거든. 가속도하고 속도까지 다 나오거든. 이게 편하긴 하거든. 근데 얘 써도 돼. 저거보다는 이게 나아요. 왜냐면 저거는 뭐야? 숫자가 커지거든. 커지면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보동도 보시고요. 자, 쓸 거 있으면 쓰시고요. 그다음 다음 번 넘어갈 겁니다. 자유낙하 운동 좀 잠깐 얘기할 거야. 자유낙하 운동. 쓰다 할 것 같아. 됐어? 병준이 다 썼어? 자유낙하 운동일 때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돼? 속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0이죠. 그러니까 V0가 빵이니까 요거 세 개예요. V는 GT. 누구 때문에 생긴 가속도야? 누구 때문에 생긴 중력 가속도죠? 그다음에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얘기, 내려온 높이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EGH는 V 제곱이죠. 됐습니까? 자, 보셔요. 낙하 높이는 2분의 1은 어차피 상수죠. G가 누구랬어? 중력가속도 상수죠. 변하지 않죠. 그럼 누구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제일 많이 써먹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체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 4개라고 할까? 1초, 2초, 3초 맞춰요? 자,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생각합시다. 10. 그럼 여기 몇 미터가 내려온 거야? 여기까지? 5미터가 내려오죠.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맞아요? 2분의 1, 10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5가 되죠. 그 다음 얼마 됩니까? 2초일 땐? 20이에요. 3초일 땐? 얼마? 9, 5, 45m죠. 얼마예요? 80m죠. 이해돼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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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몇 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4대 9대 16 몇입니까?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쭉 커지죠. 써먹어야 되고요. 또 갑니다. 여기 간격 보실 거예요. 간격 얼마입니까? 1이라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 간격 3, 그 다음에 5 그러면 얼마 돼야 돼? 7이 돼야죠. 1357 간격. 이해됩니까?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A라는 물체가 P점에서 Q점까지 갔다가 R점까지 갑니다. 여기의 거리는 S고요. 여기의 거리는 3S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VQ 대 VR은 몇 대 몇일까요? VQ 대 VR은 몇 대 몇일까요? 1대. 왜? 왜? 처음에 이건 뭐야? 정지 상태였고요. 여기의 속도를 VQ, 여기의 속도를 VR 이렇게 됐죠. VQ 대 VR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 1대 4. 왜? 그러니까 왠지를 얘기를 해줘. 틀려도 괜찮아. 왠지를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1대 4. 내 생각해서 나온 거잖아. 근데 왠지가 중요한 거야. 푸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만 있지 않다는 얘기죠. 태균아 몇 대면? 1대 4. 1대 4. 민영아 맞아? 맞는 것 같아? 지민 몇 대면? 지금 어? 잘 모르겠어? 보셔요. 주환이 몇 대면? 1대 4. 적어보세요. 여기와 여기는 몇 대 몇이에요? 1대 4죠. 그럼 시간의 비가 몇 대 몇입니까? 다시 말하면 얘가 V0가 0이고요. 이걸 이렇게 놓은 거예요, 단순하게. 이걸 이렇게 틀어버리세요. 똑같죠? 어디까지 본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본 거야. 1대 4로 본 거예요, 단순하게. 그럼 거리가 1대 4니까 거리의 비가 1대 4니까 거리 비는 누구의 제곱이 됐어? 시간의 제곱이 됐죠. 그러면 얼마 됩니까? 시간은 1대 2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구해?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잖아. 어차피 가속도는 똑같지. 그럼 시간이 1대 2면 가속도가 곱해져봤자 1대 2의 속도가 나와야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먹어야 돼 얘들아. 알았어? 이해돼? 두 번째 이거 말고 또 있다 그랬었지. 다른 방법이 들었었지. 씁시다. 못 쓸 것 같아 내가. 이거 말고 못 쓸 것 같아. 또 있다며. 못 쓸 것 같아. 그래프 써야지. 그래프 안 쓸까? 그래프 봐야지. 그래프 좋다니까? 그래프 예측 논자. 속도와 시간 그래프. 여기가 VQ고 여기가 VR이야. 됐어? 요 삼각형이 얼마라면 S라면 요 삼각형은 몇 S? 4S. 넓이의 비가 1대 4니까 밑변의 길은 몇 대면? 1대 2. 밑변의 길이 1대 2, 시간 1초, 2초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그럼 당연히 속도가 이거면 이것도 1대 2가 되겠지. 1대 2가 되겠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써먹어야 되는 게 되게 많아 실제로. 그래서 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써도 돼요. 뭐야? 이거 헷갈리면 그냥 이거 쓰는 게 제일 좋아. 어차피 공식 갖고 써먹을 거니까. 초반 속도 이런 거리에 비가 나오면 뭘 구한다? 등가 속도니까 자유낙하를 써먹어야겠네. 해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어요? 쓸 거 쓰세요. 물리가 이래서 재밌는 거야. 이래서 재밌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가지 할 게 많잖아. 해볼 게 많잖아. 하나의 길만 있는 게 아니라 길이 굉장히 다양한 거잖아. 다양한 길로 가봐. 그 중에 가장 맞는 길이 뭔지를 찾아. 내가 이걸 해라라고 못해. 왜냐면 어떤 애는 그래프를 너무 못하겠대.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는데 그런 애들은 어쩔 수 없어. 다른 그냥 공식으로 해야지. 근데 공식이 난 싫어. 나 계산을 귀찮아. 나 힘들어. 이런 애들은 뭐 이걸로 해야지. 이게 제일 편하니까.
방법은 찾아야지. 이해되셔요? 이거 설명 안 되거든. 어디서? 시간이 왜 1대2예요? 시간이 1대2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리는 누구랬어? 잘 봐봐. 이거 지워줄게. 다시. 네. 지운다. 평소 지워도 돼? 그럼 봐봐. 총 거리가 몇 대 몇이야?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출발이야. 여기는 S만큼 같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4S만큼 같죠? 자, S는 어떻게 구합니까? 저기 보면 2분의 1AT의 제곱이에요. 맞아요? 그럼 갖다 둡시다. 첫 번째 구간 2분의 1AT의 제곱 대 두 번째 구간 2분의 1A 곱하기 이 시간은 내가 모르니까 뭐로 잡을래? 그냥 X로 잡을게. 맞죠? 그럼 이게 누구야? P에서 Q점까지의 거리고 이게 누구야? P에서 R점까지 거리야. 이게 몇 대면? 1대 4죠. 거리 여기까지 이해돼? 약분시킬게요. 그럼 T 제곱 대 X의 제곱은 1대 4입니다. 정리하면 얼마 돼요? X 제곱은 4T 제곱 X는 2T. 이게 요 정도의 T만큼 걸렸다면 이게 뭐야? 2T만큼 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1대 2가 된다는 게 그래서. 저거 가지고 그래프 T를 구해야 돼요? 그래프로도 구하셔도 돼요.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거는 삼각 넓이를 갖고 비교한 거니까. 우리 수학에서 배운 거 있잖아. 수학에서 안 배우나? 배우잖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고? 넓이 구하는 거. 근데 넓이 비교는 1대 4는 몇 대 몇이다? 밑변의 길이가 몇 대 몇이다? 넓이의 그러니까 밑변의 제곱이 넓이의 비다. 이거 알고 있잖아. 아닌가? 아 모르면 이거 해도 돼. 이거 해. 네. 난 이거 안다는 가정하에서 그 수업에서 배웠던 가정하에서 됐어? 그래서 여기서는 시간이 그렇게 나온 거야. T제곱 여기까지 T라고 잡으면 여기 얼마인지 모르니까 X 전체 걸린 시간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은 재지 마. 몰라. 여기부터 처음부터 다 구해야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야 돼. 이해돼? 쓸 거 있으면 쓰시고요. 안 그러면 지우고 갈 겁니다. 등가 또 50까지 힘들어. 왜 힘들어? 왜 어지러워? 재밌지 않냐? 얘기해 또. 어떤 또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자꾸 쓰려고 하냐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야라고 자꾸를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야. 만약에 그냥 솔직히 말하면 이 공식만 써주고 이런 거야라고 설명하고 나오면 이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 손 못 대.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시키는지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내가 다음 주에 일찍, 다음 주는 못 나오고 다다음 주에 일찍 나올게. 어떻게 할래? 나올래? 했지? 몇 시에 올래? 어? 괜찮아. 그러니까 그것도 나와야 된다니까. 중요한 거는 해달라는 건 다 해줍니다. 해달라면 해줍니다. 해달라면 해줍니다. 근데 해달라 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잖아. 내가 해줄 수 없어. 너 나무 오늘 나무 좋은데 이러면 나무라서 나무는 좋은데 안 남잖아. 대고 그냥 싫은데 갈 건데 그럼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까 니네가 해달라고 해야 돼. 그럼 해주는 거야 뭐. 자, 아무튼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자, 오늘 3페이지에 맨 위에 뭐 등가수도 직선운동 공식 나와 있죠? 설명 다 했습니다. 밑에는 그래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프 세 가지 나와 있는데 무슨 그래프 나와 있냐? AT 그래프가 처음에 있습니다. 요거 먼저 잠깐 설명하고 볼게요. 여기서 A가 될 거예요. A가 될 거고 T가 됩니다. A가 되고 T가 되죠. 넓이가 뭘까요? 델타 V예요. 왜냐면 A는 우리가 어떻게 구했어?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죠? AT는 델타 V잖아요. 맞죠? 그럼 넓이가 뭐야? 속도 변화량.
속도 변화야. 여기까지 되시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공식은 좀 외우셔야 될 게 어떤 걸 공식을 외우셔야 되냐? 공식을 외웠다기보다는 공식 말고 요거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AT 그래프에서는 딱 하나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도 못합니다. 자, 이건 A가 있어요, 없어요? A가 있는 거죠. 그럼 속도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등속도면 어떻게 돼? 얘가 0이 되어야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그래프의 넓이를 보시는 거예요. 넓이가 뜻하는 게 뭐라고? 넓이가 뜻하는 게 뭐라고? 델타 V가 된다. 속도 변화량이에요. 됐어? 두 번째, VT 그래프입니다. 여기가 가장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넓이를 보시고요. 기울기를 보세요. 넓이는 뭘 뜻할까요? 그렇지. 이동거리를 얘기하고. 기울기는 뭘 뜻할까요? 가속도를 뜻하죠. 세 번째 누구야? ST 그래프죠. 그럼 뒤에 뭘 봐라? 기울기를 봐라. 기울기가 뭐였다? 속도였다. 이렇게 보시죠. 세 가지 보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인지 꼭 보시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럼 하나만 더 갑니다. 자, V하고 A가 있습니다.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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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떻게 될까요? 얘는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빨라지죠. 얘는 느려지고 얘도 느려지고 방향이 부호가 반대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데? 빨라져요. 내가 말하는 건 빨라진다 느려진다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호가 같은 경우는 빨라져요.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빨라져요. 부호가 반대면 그 방향과 반대로 힘을 받기 때문에 느려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됐어.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밑에 갑니다. 다 됐습니다. 5번에 운동 방향만 변하는 운동, 뭐 등속 원운동이 운동 방향이 변하는 운동이다. 그냥 읽어주시고요. 두 번째,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 가속도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뭐 진자 운동, 통순 운동 이런 게 있다라고 보셔요. 얘가 모의고사에 안 나오긴 해요. 바로 가다가. 근데 몇 점짜리 나와? 2점짜리로 무슨 문제로 나오냐? 빵점 예방 문제로 나옵니다. 겁나 쉽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주시고 나중에 문제 풀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 됐죠? 그러시면 돼요. 일단 숙제는 16초까지입니다. 일단 문제는 16초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문제가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전에 뭐 여름방학 때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긴 합니다만 기억이 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풀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 소화시키려고 이거 문제로 보시는 거고요. 3월달 되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3월달 되면 다른 문제들과 함께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 돼요. 고3 것들. 학교 시험이 그거니까. 니네 학교 시험이다 고3 거 문제야. 모의고사 변형이야 나. 그러니까 그걸 하셔야죠. 자 17페이지 갑니다. 17페이지 갑니다. 오늘은 운동 제2법칙 1부까지 갈 예정입니다. 페이지 왔을 때 몇 페이지까지면 21쪽까지는 다 못할 것 같고 20쪽, 21쪽 요 사이까지만 할 것 같습니다. 됐죠? 숙제는 아까 16쪽까지 거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16쪽까지만. 됐죠? 자 그럼 갑니다. 힘 나왔죠. 힘.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다라면 뭐가 변한다? 힘이 있다라면 뭐가 변한다? 물질의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요. 혹은 운동 상태가 변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운동 상태는 두 가지입니다. 누구? 빠르기와 방향. 이걸 운동 상태라고 얘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운동 상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빠르기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방향이 바뀌는 경우 다 뭐야? 운동 상태가 달라졌어요. 라고 얘기해. 그럼 그 경우는 뭐야? 속도가 변하는 거지. 그럼 속도가 변했다는 얘기는 가속도 운동을 했다는 얘기지. 그럼 뭐야? 힘이 있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은 항상 어떻게 한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같은 거죠 항상. 그러니까 힘대로 가속도가 생기는 거잖아. 지금 이것처럼 어떻게 돼? 속도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다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야라는 걸로 보시게 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운동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면 R자에 아까 다 설명했네요.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합한 것을 합력 또는 R자임이라고 부른다. 내가 아까 이거 자석 혹시 얘기했니? 내가 자석했나 생각합니다. 그럼 자석 보세요.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책상 위에 자석이 N극, S극이 있습니다. 여기도 자석이 있는데 S극, N극이에요. A 자석과 B 자석입니다. 둘 다 정지 상태죠. 그러면 B 자석의 R자임은 얼마일까요? 빵이죠.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니까. 그럼 B에 작용하는 힘은 누가 있을까요? B에 작용하는 힘. 중력이 존재해요. 또 자기력이 존재하죠. 그럼 중력과 자기력의 크기가 같아서 정지 상태죠. 왜냐하면 중력은 이쪽 지구 중심 방향, 자기력은 이 위쪽 방향, 지구 중심 반대 방향.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합력이 빵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OX 갑니다. OX 갑니다. 자, 책상면이 OX 책상에 A를 드는 힘과 A에 작용하는 중력은 똑같습니다. OX OX X X O X X 왜 X일까요? 그렇지, 자기력도 작용이죠. 여기서 중력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 자석 B 자석이 A를 끌어당기는 힘도 있죠. 자기력이 존재하죠. 그럼 이거를 바닥이 들어주는 거예요. 바닥이 들어주는 요 힘을 보고 우리가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를 수직 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수직 항력과 같은 게 누구야? 여기에 플러스 누구? B와의 자기력이 되죠. 그까지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동 법칙에서는 운동 방정식이 나올 거거든요. 운동 방정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힘이 뭐가 작용된 일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만 작용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작용하죠. 그 힘들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단 요거부터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갑니다. 됐어요? R자임은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자, 힘의 표시는 내가 아까 물체를 볼 때 어떻게 표현했어? 물체를 볼 때 이렇게 화살표를 그렸죠? 이 화살표가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기도 못 썼니? 중력 이렇게 써줬지? 그다음에 자기력 써줬지? 이게 무슨 방향?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힘의 3요소 뭐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어야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힘의 단위는 못 써. 내가 좀 전에 이거 썼어? 10뉴턴 썼지. 뉴턴이라는 단위 쓴다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힘의 평형.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이 0이면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힘의 평형 상태는 물체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자꾸 물지 마. 자꾸 미끼 물지 말라고. 내가 뭘 했어? 합력이 0이라면 어떻게 된다고?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는 놈은 움직일 것이고 정지한 놈은 정지했겠죠. 이게 뭐라고? 이게 힘의 평형이고 R자의 빵인 상태고 등속 직선운동 관성 법칙. 됐어요? 자, 밑에 갑니다. 힘의 평형, 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력이 0이면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정지에 있거나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며 일직선상에 있으면 두 물체는 힘의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밑에 가시면
밑에 있는 게 한번 읽어주셔야 돼요. 같은 방향이면 더해지면 되고 반대 방향이면 빼지면 되죠. 두 힘의 평행은 똑같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죠. 됐죠? 뒤로 가십니다. 자, 18페이지 보시면 여러 가지 힘 나오실 겁니다.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중력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그 가로치고 뭐라고 했어? 만유인력이라고 했죠. 원래는 만유인력이 맞아요. 만유인력이에요.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뭘 얘기를 합니까?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얘기를 해요. 모든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보고 만유인력이라고 불러요. 즉 다시 말하면 질량을 갖는 두 물체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을 얘기를 하고요. 두 물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는 같다가 돼요. 무조건 똑같아요. 질량이 크든 작든지 간에 똑같습니다. 됩니까? 만유인력 구하는 공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만 다만 일단 쓸게요. 만유인력은 F라고 하고요. G 곱하기 R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합니다. 물체가 큰 물체가 있고요. 작은 물체가 있습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R만큼이라고 생각하면 얘가 얘를 끌어당길 것이고 얘가 얘를 끌어당기겠죠. 이걸 만유인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G라고 하는 것들은 뭐라고 불러? 만유인력 상수라고 불러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성태하고 나 사이에 질량이 있으니까 거리가 있으니까 만유인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느껴? 못 느끼죠. 왜 못 느낄까요? 만유인력 상수가 엄청 작아서 그래요. 얘가 이 정도 되거든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작으니까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가 돼요. 근데 만유인력을 조금만 다르게 합시다. 뭐라고 할 거냐면 자, 지구와 물체, 지구와 나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죠. 그럼 지구도 질량이 있을 거고 나도 질량이 있는 거잖아.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걸 보고 중력이라고 불러요. 지구 내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지구 내에서 지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 이걸 보고 중력이라고 그러죠. 나도 누구를 끌어당겨요? 지구를 끌어당기죠. 여기서 지구한테 제일 큰 힘을 주는 건 누구예요? 나죠. 작게 그 일단 보고 웃어줘야지. 재미없었어? 아직 갑자기 화를. 자, 됐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뭐야? 이게 만약에 중력이라서 중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지구와 물체 사이에 다 잡아당기는 힘이야. 근데 중력은 우리가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이 동요를 내가 여기서 던지면 어떻게? 네가 느끼게 될 거야. 왜냐면 내가 너를 던지면 이 창을 통해서 널 던지면 지구가 널 끌어당길 거야. 너도 지구를 끌어당길 거고. 그럼 만나게 될 거야. 물론 다치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자, 아무튼간에 일단 뭐야? 여기서 중력이란 말은 그렇게 있어. 누가 누구를 끌어당긴다? 물체가 지구를 끌어당기고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똑같죠. 그래서 중력은 어떻게 구해? 질량의 중력 가수를 곱하시는 거예요. 됐죠? 현준아, 우리가 중력 가수도 얼마라고 계산했어? 아, 맞아. 그거 빨리 뭐 9.8 m/s 제곱 맞지? 어떻게 해서 난가? 봐봐. 이거가 얘하고 같아서 그래. 즉 중력과 만유인력은 같은 거야. 그래서 m 지워주면 g는 얼마나 됩니까? r 제곱분의 라지 g m.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질량을 갖다 넣어서 상수와 곱해버리면 이게 얼마 나와? 이렇게 나오는 거죠. 9.8 m/s 제곱이 절에서 나온 겁니다. 계산한 거라고요. 됐어요? 그래서 약 9.8 m/s 제곱이라는 얘기는 지구도 장소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어. 적도 쪽이 클까요? 극지방이 클까요? 극지방이 커요. 왜 커요? 반지름이 짧아요. 그러니까 지구는 자전을 하죠. 적도 쪽이 좀 더 두툼해요. 두꺼워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지구 중심,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정도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밑에 뭐 중력,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 다 설명드렸고요. 됐죠? 중력 방향 어떤 방향?
지구 중심 혹은 연집 방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질량과 무게는 아실 거니까 됐고, 그다음에 탄성력 갑니다. 탄성력. 탄성력이 뭐예요? 탄성력이 뭘까요, 얘들아? 탄성이 갖는 힘, 이걸 보고 탄성력이라 불러요. 탄성력은 뭐라고? 탄성이 갖는 힘. 탄성이 뭔데? 탄성은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보고 얘기를 하고요. 탄성력은 뭐야? 그때 갖는 힘을 보고 탄성력이라 불러요. 성태인지 좀 힘들어? 네, 조금밖에 안 남았어. 좀만 참아. 기지개 한번 쭉. 이제 힘들 때 됐어. 기지개 한번 쭉쭉쭉쭉. 괜찮아, 빨리 기지개 한번 쭉. 그러니까 애들하고 수업하다 보면 한 이 시간대쯤 되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상태가 달라. 많이 축 처져 있어. 근데 적응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적응해. 자, 기지개 한번 쭉 피시고 가시면 돼요. 동유가 왜 이렇게 힘이 쭉 빠졌어? 다음 주 몇 시 올까? 다다음 주에. 알았어. 문자로 나한테 보내줘. 내가 톡 그걸 보내주면. 자, 해도 돼? 갑니다. 갈게요. 잠깐만. 지금 화학은 그거였지. 원자고 2단원 했더니 원자. 네. 1단원이 어려운 게 2단원부터 하신 거죠. 근데 우리는 전공고 어디로 빠질 데가 없어. 왜냐하면 뒤에 뭐 전자기장 해도 이건 힘이나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앞부분부터 갈 수밖에 없어. 슬프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는 단계가 어디냐면 여기서 포기. 여기부터 좀 어려우니까. 근데 하다 보면 할만하다니까. 해봐야 돼. 네가 해야 돼. 만약에 안 하면 너 시범 거 토해내. 그래서 애들 것까지 다 토해내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또 시킬 테니까 그런 거지. 그럼 자, 탄성력이란 말 나와요. 탄성력. 탄성이 갖는 힘을 보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탄성력 F라고 해요. 후계 법칙 K 곱하기 X라고 하는데 X는 변형된 길이면서 단위는 미터라는 단위를 써요. 몇 미터. 센티미터는 아니고 미터 단위. 그 다음에 K가 뭐야? 용수철 상수라고 해요. 그러면 단위는 뉴턴 퍼 미터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1미터 변형시키는데 필요한 힘, 이걸 용수철 상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가 크면 어떻게 되는가? 크면 잘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죠. 작으면 잘 늘어날 거고요. 일단 또 하나 봅니다. 자, 내가 많이 변형시킬수록 어차피 상수는 안 변할 거니까 많이 변형시킬수록 힘은 어떻게 돼? 내가 더 많이 커지는가 작아지는가? 커지죠. 뭐 이런 경우들 내가 고무줄을 잡아당길 거거든요. 고무줄을 조금 잡아당긴 경우와 많이 잡아당긴 경우 마지막 어떤 게 커? 많이. 왜? 탄성력이 커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후기 법칙. 탄성력의 크기는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고 방향은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거기서 그래프 나왔지. 탄성력 변형된 길이 넓이가 뜻하는 게 뭘까요? 지금은 몰라도 돼.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 넓이가 뜻하는 게 용수철에 저장된 에너지. 야, 우리가 1은 5 곱하기 뭐래? 1은 1? 힘 곱하기 1. 내가 한 일의 양. 내가 용수철을 늘렸잖아. 힘을 줘서 늘렸다는 얘기, 변형을 시켰다는 얘기잖아. 그럼 내가 뭐 한 거야? 내가 1을 했잖아. 내가 용수철 1을 했지. 넓이가 1의 양이야. 내가 한 일만큼 얘가 용수철은 에너지를 갖는 거고.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만 그냥 보셔요. 그 다음에 됐어? 그 다음에 갑니다. 집에서 제발 복습하시고요. 영상 다시 반복해서 보시고요. 됐어? 그러니까 영상에 보시면요, 그래도 좀 도움이 될까? 우리 똑같이
수업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다 올릴 거거든. 내가 지금 너 보고 웃는 것도 그대로 다 찍혀서 그대로 올라갈 거야. 난 편집 안 하고 올립니다. 왜 안 하고 올릴까? 못해서. 아니 귀찮아서. 할 줄 알아. 이씨. 뭘 못해서 할 줄 아는데 귀찮아서 그냥 바로 올립니다. 대신 중요한 건 뭐야? 그 대신 현장 수업하는 것대로 그대로 너희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보게 돼. 아 이래서 이랬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보라는 얘기야. 자 19페이지 갑니다. 수직항력. 접촉면이 물체를 수직으로 떠받치는 힘을 보고 수직항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 수직항력이 뭐라고? 접촉면이 물체를 드는 힘. 물체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바닥이 물체를 드는 힘이야. 그럼 보면 여기서 물체가 있으면 물체만 있다라면 어떻게 돼야 돼? 물체의 무게가 수직항력이 되죠. 근데 거기에 또 올려놨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체 무게에 얘까지 더해진 거죠. 그래야 수직항력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보고 마찰력이라고 불러요? 마찰력의 정의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야 우리가 물건을 잡을 수 있는 이유 왜 그래? 그 마찰력이 있어. 마찰력이 없으면 못 나와요. 됐어요? 마찰력이 없으면 내가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 자 얘들아 아주 매끄러운 즉 마찰이 없는 얼음판 위에서 내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아주 매끄러운 얼음판이야. 아주 매끄러운 얼음판이야.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냐고. 못 나와요 절대. 아주 매끄러운 얼음판 즉 다시 말하면 마찰이 없는 면이면 나는 여기서 평생 있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물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 니네가 한 상태에서는 여기서 못 나와요. 이해돼요? 왜냐면 내가 물체를 걸어다닐 수 있는 이유에 바닥을 밀어주는 마찰력이 있어야 밀어줄 수 있거든요. 됐어요? 그 정도까지 기억해주면 되겠고요. 마찰력은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정지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란 말이 있는데 정지 마찰력은 정지 상태의 마찰력, 정지 상태에 가해진 마찰력, 운동 마찰력은 운동할 때 마찰력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런 게 있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실제로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20페이지 뉴턴 운동 법칙 나옵니다. 자, 무슨 법칙 나왔대? 관성 법칙. 여태까지 계속 하던 거지? 더 이상 설명 안 합니다. 다 설명했던 거예요. 관성 법칙은 뭐랬어? 힘이 없을 때, R자리 빵일 때, 뭐야?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입니다. 관성 법칙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합니다. 뭐 이 얘기 되는 거고요. 자 보셔요. 거기다 하나 쓰실 거예요. 관성 물체 질량이 클수록 커요. 관성은 물체 질량이 클수록 크다는 얘기는 얘들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때 승용차끼리 사고가 나는 것보다 버스나 트럭이 사고 날 때가 훨씬 더 많은 자동차가 부딪혀요.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는 질량이 크죠. 그럼 앞으로 직진하려는 관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밀고 들어가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됐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자 시험에 나올 거는 별로 없는데 솔직히 안 나오는데 관성력이라고 얘기해요. 관성력.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은 아니고요. 가상의 힘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MA라고 합니다.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롯데월드 가봤어? 네? 롯데월드 가면 뭐 타야 되지 꼭? 뭐 타야 돼? 뭐 타야 돼? 롤러코스터가 있어 거기? 네. 아틀란티스 아니야? 네. 그거 말고 그거 재미없어. 바이킹. 바이킹 말고 바깥쪽에. 자유롭게. 아 그래 자이로드 타야죠. 자이로드를 딱 출발합니다. 이제 3, 2, 1 할 때 어떻게 돼 몸이? 왜 떠? 누가 날 끌어당기지 않는데 왜 떠? 왜 떠? 얘 때문에 반성력 때문에. 반성력 때문에. 즉 자이로드럼 있으면 얘가 밑으로 간다는 얘기는 가속도의 방향이 밑에 방향이지. 밑으로 떨어진다. 대신 나는 위로 뭘 받아? 관성력을 받는 거야.
그러면 중력이 밑에 방향이었으니까 중력과 반대로 관성력이 작용되면 나의 무게는 어떻게 돼? 작아지죠. 그러니까 몸이 뜨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다시 말하면 자이로 드롭을 제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나지. 왜? 질량이 크니까. 그럼 관성력이 크니까 내가 더 많이 들릴 거 아니야. 물론 내가 나는 건 아닙니다만. 됐지? 이렇게 생각죠. 알았니? 이런 게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는 나머지는 얘가 읽어주셔야 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관성은 물질 질량이 클수록 크다. 됐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뉴턴의 운동 2법칙. 뉴턴의 운동 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죠. 가속도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가속도의 법칙은요. 가속도는 누구에 비례한다 그랬어? 아까 밀었을 때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자, 이게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가속도는 누구에 비례한다? 힘에 비례하고 누구에 반비례했다? 질량에 반비례했다. 이게 가속도의 법칙. 자, 그럼 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kg짜리에 10N이 가해졌습니다.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5죠? 됐죠? 한 번 더 갑니다. 2kg짜리 3kg짜리입니다. 뒤에서 10N이 가해졌습니다. 가속도는 얼마일까요? 2. 맞아요. 2m/s. 왜냐하면 이 10N이라는 힘이 누구를 다 밀어요. 통째로. 하나의 물체인 5kg짜리를 미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2m/s 제곱 되겠죠. 이해되셔요? 5분의 10이니까 2가 돼요. 그럼 잘 봐. 얘한테 가해지는 R자 힘은 얼마일까요? 6N이죠. 얘한테 가해지는 R자 힘 얼마야? 4N이죠. 왜냐? 얘만 볼게요.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A만 볼게요. 됐죠? F는 뭐 곱하기 뭐? F는 자, 이걸 식을 변형시키면 F는 MA죠. 이걸 운동 방정식이라 불러요. 여기서 F가 뭐야? 힘. 근데 무슨 힘이야? R자임. 여러 힘 중에 작용하는 R자임. M이 질량, A가 가속도. 그럼 쓰세요. M이 얼마야? A의 질량 3kg. A의 가속도 2 따라서 6N의 힘이고요. 얘는 몇 킬로그램? 2kg 곱하기 가속도 따라서 그럼 자 여기서 특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오니? 힘은 질량 비로 나눠지죠. 힘은 질량 비로 나뉘어져요. 힘은 질량 비로 나뉘어져요. 그거 보고 보시는 게 제일 빠르기도 합니다. 제일 편하기도 하고. 힘은 무슨 비?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럼 얘가 힘이 10N이 3대 2의 비율이니까 몇 대 몇? 6대 4로 나눠져야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붙어있죠. 얘들 가속도 무조건 똑같아요. 만약 물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체가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줄로 당겼습니다. 두 개의 가속도는 같아 달라요? 똑같아요 무조건. 한 줄로 연결돼 있어도. 자, 내가 줄을 매달고 당길 거야 이렇게. 그럼 가속도 똑같을 거 아니야, 맞죠? 똑같아요. 됐습니까? 그 정도 기억하시고요. 가속도가 똑같다는 얘기는 두 물체 속도 변화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쟤네들의 속도는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지금 정확히 몇이야? 정확히 57분 57분? 까비. 그 도르래를 조금 해야 되는데 도르래. 다음 시간에 도르래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도르래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하시죠. 그럼 일단 숙제는 어디까지? 26주까지. 그냥 얘들아 영상을 내일이나 모레까지 보내줄 거야. 알았지? 보내준다고 한다면 얘네가 만약 지금 학교 가나 안 가나? 아직 방학 안 했지? 그럼 그러니까 저녁 때 예를 들면 뭐 5시 이후에 보내줄 거야. 학교에서 땡땡 올리면 좀 그렇잖아. 그래서 그걸 보내줄 건데
복습하시고요. 모르는 거 문자 하시고요. 어차피 그 문자로 일단 나갈 거거든. 그러니까 문자는 뭐 영상 왔다 그럼 내가 누구라고 하고선 보낼 거니까 그런 저장하시고 그다음에 모르시는 거 문자 하시고요. 그다음에 너 모르겠 그때 만약에 다음번에 내가 좀 일찍 올까요? 라고 하면 일찍 오겠다라고 나한테 미리 보내줘요. 나도 스케줄을 잡아야 되니까. 알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 마지막 야 얘들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잠깐만 나 이거 복사를 해서 줄 거거든요. 금방 줄게. 근데 지금 한 것처럼 쉬운 내용도 있고 어려운 내용도 있어. 어려운 내용은 해달라면 계속 해줄 수 있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그 다음엔 니네 몫이에요. 니네 몫이라는 얘기 니네가 하셔야 돼요. 니네가 하시게 니네 몫을 가져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되게 이거 복사해 줄 겁니다. 네.